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하 평론가가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뉴스의 비밀, 이제 다시 또 시작이다. 네. 오늘 후보 등록이 완료됐고 대략의 구도가 이제 정해졌는데 대략의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략의 전망 좋습니다. 누구 등록했습니까? 예상대로 이제 9명이어서 네. 또 언론은 이제 구룡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옛날에도 이제 구룡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신한국당 시절에. 예, 맞아요. 그 9명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네. 그렇죠? 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지사,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되고요. 네. 오늘 저녁에 기호 추첨한다고 그랬는데 뭐 추첨이 되고 그렇군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한 자리에 모이는 프레스데이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 경선,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9명 중에 6명이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9월 5일 날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이후에 결선 투표까지 진행을 하는 이런 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상했던 인물 9명이 그대로 등록을 했고 혹시 깜짝 카드가 있나 했는데 그런 건 없었죠? 그렇죠. 이 송영길 대표가 일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야당 쪽으로는 안 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언론들은 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뭐 야당의 대권 주자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여당 경선에 좀 등록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있었는데 네.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또 다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박용만 두산인프로코 회장한테 경선 참여해달라 이렇게 어허. 요청했다 예.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과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가 싶긴 한데 예. 아무튼 이제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니 박용만 회장 쪽에서는 뭐 농담 수준에서 그냥 한 얘기였다 뭐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별로 그래요? 그렇게 네, 깜짝 카드는 결국 없었구나. 네, 이런 결론입니다. 그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신원전 얘기를 했나? 어쨌든 뭐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그 두 분이. 근데 이제 박용만 회장의 이른바 정계 진출이라든지 어떤 공직 맡기 위한 어떤 그런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이런저런 차원에서 나온 지가 오래됐고 예. 대한상의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네. 어떤 재계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수요도 있고 해서 계속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본인 예. 인사는 뭐 어떻게 모르겠 최근에 뭐 자주 만나겠네. G7에 갔다 오고 유럽 순방 다녀오면서 박용만 회장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경제에 잘하고 있다라는 또 입장을 따로 내서 네. 좀 민주당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서 뭐 혹시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인 관심사는 컷오프에 누가 해당되느냐? 그 세 명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이제 주자가 1, 2등일 거다. 뭐 네. 이렇게는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3위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빅3로 정세균 전 총리를 꼽았죠. 예. 근데 추미애 전 장관하고 박영진 의원이 각각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그 정치 참여 선언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돌풍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덕을 본 것인지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히 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3위 싸움이 상당히 볼만하다. 3위가 그렇고. 이런 평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광재, 김두관 의원, 최문순, 양승조 지사가 경쟁하는 그림이 되는 것인데 예. 이 1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지율과 당내 조직력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 뭐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 신한국당도 네. 경선 때 이인재 그때 당시 의원이 아주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뭐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3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1, 2위 표차가 일단 중요하고 예. 그다음 3위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안정적 2위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근데 1위를 극복하지 못하는 2위로 판명이 나버리면 예. 3위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여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박용진 전 의원이 박용진 전 의원 아니죠. 박용진 의원이 3위를 전협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3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젊음을 지금 아이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뭐 돌풍 아니면 추미애 의원이 3위다. 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전 장관이십니다. 네, 전 장관. 예. 그 다른 이제 국면 뭐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그 단일화 합의했잖아요. 이런 것도 변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1차 경선 전에 단일화를 마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분명히 이제 컷오프 국면 여기서도 영향이 미칠 건데 네. 만약에 이제 뭐 이광재 의원으로 단일화가 된다 네. 이러면 이거 엄청난 돌풍이 또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광재 의원의 컷오프 통과 상당한 이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되면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 여기에 이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반 이재명 전선의 성격을 좀 앞으로도 명확히 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맞붙을 대표 선수를 정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 단일화 국면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김한 기자님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정세균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이랑 단일화를 하면서 민주당 적통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민주당 적통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면서 뭔가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면 예. 예를 들면은 당내 여론이 이낙연 전 이 대표로는 이재명 지사 못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예. 내가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건데 뭐 계산이 될 것이냐 이건 모르는 일이고 예. 그다음에 반 이재명 전선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다른 주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동의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다른 주자들은 다 이런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런 뭐 누구를 반대하는 이런 단일화는 오히려 경선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개혁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예. 박영진 의원도 누구를 반대하는 단일화에는 1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정부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면 누구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는데 네. 앞서의 구상도 있지만 또 혹시 몰라요. 단일화 국면에서 2등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한테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양한 걸 지금 보고 있겠죠. 네. 그런데 1등 후보라고 지금 돼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 지금 잠잠해요? 네, 별 뭐. 소식이 안 들리네요? 네, 이 김한 기자가 소속돼 있는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경선 과정에서 당내 후보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표정 관리 하시는 거네. 그렇죠. 이게 네. 경선에서 너무 이렇게 파열음이 나고 이재명 지사가 한번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면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분위기라고 부자 하고. 몸조심 아닙니까? 월드컵에 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예선에서는 어차피 내가 통과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선을 가는 거지. 예. 아시아 예선에서 내가 MVP 먹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 나는 본선용 네. 후보다. 그렇죠. 뭐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슬로건도 대략 뭐 정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로 간다고 하고 이게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하던 거라는데 예.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도 합니다 박영선이었죠. 예. 이게 인기가 좋은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떨어졌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네, 저 불안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 7시 반에 출마 선언을 이제 동영상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고 예. 그리고 오전 8시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는데 소수의 수행 인원만 대동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간다라는 건데 예. 남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TK 출신이다. 이 민주당 내에서 다소 희귀한 그런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강조하는 맥락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호남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TK 출신의 민주당 후보이다 이 점을 강조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동서횡단의 행보가 시작됐어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김한 기자. 네, 정치인 윤석열은 처음이다. 전원 정치 끝나고 이제 침대 축구 시작되나 이런. 침대 축구. 네, 이건 얘기 또 뭐예요? 골라봤습니다. 예. 자, 일신상해 이후로 사퇴,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 지금 이야기 많죠? 네,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사건이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화제를 모았었어요. 이게 수사권 조정이 되긴 됐구나. 네. 뭐 힘의 균형이 좀 찾아졌구나. 이런 옛날 차원이었는데. 같으면 경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검찰이 다 기각시키고 그렇죠. 네. 마치 기관 대 기관의 대립구도처럼 힘겨루기 막 하는데 이제 검경사건 조정이 돼서 경찰이 검사가 있는 그 사무실에 가서 압수수색하는 시대가 왔다. 예. 이렇게들 얘기를 했죠. 오.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게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이제 수산업자 A 씨가 그 검찰한테 이제 그 부장검사한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인데 네. 이 과정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도 포함되어 있다. 진술을 예.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동훈 전 이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네. 일신상의 이후로 열흘 만에 사퇴를 했는데 이 건과 연관된 것으로 이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여러 가지 그럼 또 질문이 들죠.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돼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 뭐 국회를 방문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기자들이 뜨겁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일전에 그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방송에 나가서 말 잘못해서 저러나?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았죠. 뭐 이런 네. 추정이었는데 의외의 건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사퇴할 즈음에 윤석열 전 총장도 알고 있었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공식적으로 오늘 밝힌 입장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내용을 윤석열 캠프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해명이 되는 해명인데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알았냐 몰랐냐 할 때 정치인은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를 왜 발탁해서 첫 번째 사실상의 첫 번째 인사였거든요. 예. 왜 대변인으로 임명했냐? 그러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했을 때는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신성의 이유가 뭐냐 이걸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냐? 이게 정치인이 되면 상대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검사일 때랑 완전히 다른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이 총장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시험 때 바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몰랐다라고 하면 이동훈 전 대변인은 역시 방송에서 말 잘못해서 잘린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캠프의 인선의 혼선 뭐 이런 것이 되고 예. 알았다고 한다면 알았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예. 그냥 처리했나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수산업자 모 씨라는 분이 우리가 뭐 그냥 하는 말로 사기꾼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여러 군데 명함 뿌리고 이러면서 이 사기를 야당의 유력 정치인의 형한테 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을 뿌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얘기가 본인이 이제 내가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하고 TV조선의 무슨 뭐 앵커라는 건데 예.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를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아마 검찰도 이 내용을 알게 됐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았냐 몰랐냐 계속 시비가 걸리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좀 특이한 사안이 있어요. 르네상스 줄리. 이게 보면은 좀 표현이 야실야실한데 이게 뭔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도 누가 예. 외쳤어요. 윤석열 씨 르네상스 줄리를 하시나요? 누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뭔 얘기요, 이게. 그게 이제 윤 총장 관련 의혹에서 빠지지 않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뭐 영상이 수십 건씩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이제 접대부로 활동했던 게 아니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힘 있는 검사들을 알게 됐고 그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윤석열 총장인 거 아니냐. 뭐 이제 과거를 둘러싼 의혹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 기가 막힌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는 그런 데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뭐 학교를 계속 다녔고 석사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예. 제가 만약에 줄리였다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는 분이 나올 것 아니냐. 예.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본인이 줄리라고 불린다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의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윤석열 총장한테 이걸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국회에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집요하게 쫓아가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일절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안철수 지금 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아니라 그러면 자꾸 더 연상이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생활과 글쎄. 관련된 과정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다거나 예. 무슨 부적절한 무슨 관계가 뭐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알아도 보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온갖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지 이런 데서 돌아다닌 얘기지만 예.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를 이제 보도할 수 있게 된 거고 어허. 심지어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예. 이제는 온통 도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네. 어쨌든 영부인은 법의 보호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예.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언론의 검증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김건희 씨가 오늘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글쎄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뭐 어쨌든 억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죠. 자,
죽창가를 언급한 네. 이 어제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 네. 이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그 반응이 나왔어요.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일 관계 수교가 가장 열악해졌고 2년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게 과연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소리냐 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죽창가를 올렸던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글을 올리면서 세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2012년,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느냐. 예.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 정쟁에서 문재인 정부 또는 그게 한국 대법원의 탓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리고 2년 동안의 한일 무역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화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역사 인식을 정면으로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발언은 전형적인 그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와 보수 이 단체들이 해왔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입당을 해야 되는데 왜 예. 입당을 안 하고 자꾸 입당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빨리 입당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예. 정당 정치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이준석 김종인 만남에 대해 그 사실관계만 좀 전해주세요. 네, 이준석 김종인 만남 뉴스의 비밀. 원래는 윤석열과의 밀당이냐 결별이냐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독대를 했다.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게 만나서 무슨 얘기 했냐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예상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 발표하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뭐 기사는 찾아보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건 찾아보지도 않고 내일 아침에나 보면 알게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고요. 윤석열에 대해 관심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아니에요? 유행하는 그렇죠. 말로 네. 아웃 오브 안중이다. 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얘기 비중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 예.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뭔 얘기가 나왔어?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상시 하는 얘기를 다 했다. 경제가 앞으로 대선에서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사랑과 정책을 강화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경제가 화두가 된다고 했다라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관계가 좀 먼 얘기이기도 하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은 공정, 상식,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정권교체 이게 키워드였는데 예.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게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논쟁 구도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뭔가 이 대선판의 어떤 핵심적인 논제가 바뀔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란 단어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윤석열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관심 없다면 누구한테 관심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이분은 50대 경제 전문가한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를 얘기했을 때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인물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결국은 예. 경제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당 외에서 꼽으라면 앞서도 말씀드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어요.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모종의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평론가니까 예.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관심은 경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분들을 연상시킨다 이거죠.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